수요일날 늦지 마세요. 몇 시에요? 응? 토요일에 몇 시? 6시잖아. 수요일에. 아, 15일 수요일이다. 아, 어디 데려가? 어딘지 봐. 뭐야? 너가 늦게 와서 우는 소리 하고 있어. 천천히 기분이. 노트 있잖아요. 네. 노트. 이번 주 거 11월 1주 첫 거. 네. 노트 수요일날 검사할게요. 알았지? 네. 수요일날 검사할 테니까 수요일까지 다 해와. 한영아. 수요일날까지는 아니 저건 아닐까? 자, 갑시다. 87페이지.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 보시면 양의 실수에게 대하여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억법 볼게요. A의 세제곱 곱하기 A의 4제곱 하면 A의 7제곱 나온다. 맞죠? 네. 그죠? 그 다음에 니은 가겠습니다. A의 세제곱 6제곱 나누기 A의 세제곱. 그럼 나누기는 지수끼리의 뭘로 바뀌어요? 빼기로 바뀌죠? 근데 거기 A 제곱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6 빼기 3이 2예요? 아니죠. 충격적이죠? 네. 6 빼기 3은 4입니다. 아, 또 오래 빼기 3입니다. 네. 그래서 답은 니은은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디귿은 A 제곱의 전체 세제곱이니까 2랑 3을 뭐예요? 곱해주면 되죠. 그죠? 그러면은 참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그치? 자, 니은번 보세요. 아, 니은번 2번. 2번 보시면 이거 굉장히 귀찮은 식인데요. 한번 해봐야죠.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전개를 싹 다 해보겠습니다. 전개를 지수법칙 써서 해주면 A에 얘는 XY 마이너스 그 다음에 XZ 이렇게 써질 거고요. 곱하기 여기는 A의 YZ 그 다음에 빼기 XY 이렇게 써질 거고 곱하기 A의 뭐가 돼요? 여기는 ZX 그 다음에 마이너스 ZY YZ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이거를 싹 다 뭐하자? 더해야죠. 싹 다 더하면 요거 싹 다 써보면 XY 더 XY 마이너스 YZ 그 다음에 더하기 YZ 마이너스 XY 그 다음에 더하기 XZ 빼기 YZ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지워지는 거 한번 살펴볼게요. 요거 지워지죠? 그죠? 그 다음에 요거 지워지죠? 그죠? 그럼 남는 게 뭐가 남아요? 얘만 남겠죠. 따라서 얘는 계산해보면 A의 XZ 빼기 YZ다 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답은 얼마예요? 없네요. 참, 뭐 잘못했나? XY 충격적이네요. XZ죠. 그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렇게 지워지고 이렇게 지워지겠죠. 그죠? 다 지워지네요. 그러면은 다 지워지니까 뭐만 나와요? 0제곱 남죠. 그지? 교호야 A의 0제곱은 얼마야? 오 잘했어요. 1. 답은 1입니다. 됐지? 자 3번 가겠습니다. 자 3번 보시게 되면 16분의 9라고 되어 있죠. 자 천천히 좀 해볼게요. 자 얘는 16분의 9니까 4분의 얼마? 3의 제곱이죠. 그럼 제곱이랑 마이너스 3분의 4가 만나면 마이너스 3분의 2 이렇게 될 거고 여기가 지금 써지는 게 얼마가 써지냐면 8분의 3 이렇게 써지겠죠. 그죠? 곱하기 자 8분의 27은 2분의 3의 몇 제곱? 세제곱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럼 2분의 3의 세제곱이니까 3분의 1과 만나면 그냥 1제곱 이렇게 써지겠네요. 그치? 따라서 이것 좀 계산해보면 여기는 요렇게 곱하니까 지워지고 자 그럼 여기가 얼마가 써지냐면 4분의 3의 마이너스 4분의 1제곱 이렇게 써지겠죠? 그죠? 그 다음에 곱하기 얼마? 2분의 3이다 라고 이렇게 써질 겁니다. 됐니? 오케이?
아 3분의 8이죠. 왜 이러냐? 이 제곱이니까.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이네. 쏘리. 88죠. 마이너스 1. 그러면은 마이너스 1이니까 얘가 뭐가 돼? 역수로 뒤바뀌니까 3분의 4가 될 거고 곱하기 2분의 3이 되니까 답은 얼마? 2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해보겠습니다. 4번. 자, 4번 보시게 되면 루트 3 나누기. 거기 써져 있는 게 지금 세제곱 루트 3 루트 3이죠. 그죠? 자, 그럼 이거 다 분수지수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3의 2분의 1제곱 나누기. 자, 요거 계산 좀 해볼 텐데, 자, 요거 계산해 보시면 여기가 앞에 거 먼저 해보면 얘는 3이 세제곱만 영향을 받죠. 그죠? 그럼 세제곱만 영향을 받으니까 3의 3분의 1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됐습니까? 곱하기 3의 제곱이니까 2랑 밖에 있는 3이랑 만나서 3의 6분의 1제곱 이렇게 써지겠죠. 그죠? 근데 주의하셔야 될 거는 요거 먼저 계산을 해줘야 돼요. 얘가 바로니까. 알겠죠? 요게 통째로 하나의 세트니까 요걸 먼저 계산을 해줘야 돼요. 그럼 계산해 보시게 되면 3의 2분의 1제곱 나누기 얘 계산하시면 얼마가 돼요? 3의 2개 더하면 얼마야? 얘가 얼마니? 6분의 3이고 6분의 1이니까 2개 더하면 3분의 아니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2개 더하면 6분의 1 똑같네요. 그러면 2개 똑같으면 답은 얼마예요? 1이 되겠죠. 정리하시고요. 오케이? 5번 5번 자, 5번 보겠습니다. 5번 보시게 되면요, 얘는 루트 지금 4, 그 다음에 곱하기 세제곱 루트 4, 그 다음에 거기 이렇게 되어 있네요. 5제곱 루트 4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곱하기 얘는 5제곱 루트 4 곱하기 세제곱 루트 2 그치? 자, 그럼 앞에 거부터 좀 해볼게요. 여기서부터 해보시면 자, 앞에 4는 여기 제곱에만 영향을 받으니까 4의 2분의 1제곱 써질 거고 곱하기 여기 4는 3, 2니까 어떻게 돼요? 4의 몇 분의면? 6분의 1제곱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곱하기 얘는 5. 근데 주의하실 거는 얘랑 얘만 영향받죠. 루트가 지금 만약에 이 루트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갔으면은 안 되는. 이렇게 갔으면은 5, 3, 2 다 곱해줘야 되는데 정확히 잘 보셔야 돼요. 얘가 여기에서 끊겨요. 그죠? 그럼 얘는 얘만 영향받죠. 그죠? 그러면은 4의 몇 분의 몇? 10분의 1이 될 겁니다. 곱하기 여기는 요거 하시면 얼마예요? 4의 5분의 1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2의 3분의 1제곱이니까 얘는 곱하기 3분의 1제곱과 5분의 1제곱 하시면 2의 15분의 1제곱 이렇게 써집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이거 밑을 싹 다 통일합시다. 밑을 뭘로 통일할까요? 2로 통일합시다. 2로 통일하면 2죠. 얘는 3분의 1이죠. 얘는 5분의 1이고요. 얘는 5분의 2가 되고요. 얘는 15분의 1 되겠죠. 됐어요? 예. 그러면은 여기 써진 요 1부터 시작해서 1, 3분의 1, 5분의 1, 5분의 2, 15분의 1 이거 다 뭐 하면 돼요? 더하면 되겠죠. 그죠? 다 통분해서 뭐 하면 돼요? 지수끼리 더하면 되겠죠. 곱하기니까. 그치? 따라서 이거 얼마 나오냐면 2의 제곱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4 나와요. 자, 그 다음에 6번 가겠습니다. 6번. 자, 2의 x
x제곱이 a라고 했을 때 8의 x제곱을 a로 나타내보자 라는 거지. 그지? 그럼 8의 x제곱은 보시게 되면 2의 세제곱 x다 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죠? 2의 세제곱 x다. 근데 얘를 어떻게도 쓸 수가 있냐면 내가 2의 x제곱의 a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쓸 뭐래? 세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쓸 수 있지. 그지? 그러면은 2의 x제곱을 내가 뭐라고 했어요? a라고 했잖아요. 그죠? 따라서 우리가 문제에서 8의 x제곱은 뭐와 같다? a 세제곱과 같다. 이렇게 써주실 수가 있더라. 그치? 자, 그 다음에 7번 가겠습니다. 7번. 자, 7번 보시게 되면 실수 AB에 대해서 3의 A제곱이 12의 B제곱과 같은데 누구랑 6이랑 같더라 라는 거죠. 그죠? 얘가 성립할 때 우리가 문제에서 A분의 1 플러스 B분의 1을 해보자 라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런 스타일로 되어 있을 때 우리는 뭘 사용하기 위해서 지수 법칙을 사용하기 위해서 반드시 좀 해줘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밑을 같게 만드는 겁니다. 자, 밑을 같게 만들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밑이 얼마예요? 6이죠. 얘는 3이고 10이죠. 그렇죠? 그럼 이걸 쪼개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3의 A제곱이 뭐와 같다? 6과 같다.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12의 B제곱이 뭐와 같다? 6과 같다.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그러면 얘를 계산해 보시면 6의 a분의 1제곱이 얼마? 3이다 라고 쓸 수 있고 얘는 6의 b분의 1제곱이 얼마와 같다? 12와 같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그치? 그러면은 문제에서 구해야 되는 게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이잖아요. 근데 여기 지수가 a분의 1, b분의 1이 있죠. 그죠? 그럼 요거 두 개를 곱하시게 되면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6의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이다 라고 이렇게 써지겠지. 그치? 그럼 이거를 각각 곱한 거니까 이거 두 개 곱하신 게 얘와 같으니까 얼마가 돼요? 36이다가 나오겠죠? 그죠? 근데 36은 6의 몇 제곱? 제곱이죠. 그죠? 그러면은 밑이 서로 지금 6으로 같으니까 여기 써진 a분의 1 플러스 b분의 1이 뭐와 같다? 2와 같다. 오케이? 따라서 답은 얼마다? 1번이다 라고 써주시면 되겠네요. 되었습니까? 네. 정리하시고요. 그죠? 자, 8번 가겠습니다. 8번. 자, 8번을 보시게 되면 12의 a제곱이 2고 12의 b제곱은 3이 돼요. 근데 자, 문제에서 나와 있는 게 12의 a제곱이 2고 12의 b제곱은 3이에요. 근데 내가 뭘 이용해서 구해야 돼? 뭘 구해야 되면 2의 2a 플러스 b제곱의 값을 구해보자라는 거지. 됐니? 네, 그럼 잘 봐, 이거는. 자, 이거를 지금 지수끼리의 덧셈으로 돼 있잖아요. 그죠? 이 지수끼리의 덧셈으로 되어 있는 걸 내가 쪼개서 얘를 쪼개서 2의 2a제곱 곱하기 2의 b제곱이라고 써줘도 상관이 있니 없니? 없죠? 없죠? 그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봐. 얘는 이렇게 풀 거예요. 보세요. 지금 12의 a제곱이고요. 2죠. 근데 2의 2a가 필요하진 않아. 그치?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자, 12의 a제곱이 2잖아요. 여기까지 되었습니까? 오케이? 그러면은 양변에다가 얘를 해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이거 얼마예요? 4네요. 일단 12의 2a제곱이 4죠. 그치? 그 다음에 12의 b제곱은 얼마였어요? 3이었죠? 자, 그럼 잘 보세요. 내가 원하는 건 결국 이만큼을 만들어주면 되는 거니까 두 개를 곱하면 잘 봐. 12의 2a제곱과 12의 b제곱을 곱하게 되면 12의 얼마가 되냐면 2a 플러스 b제곱이 될 겁니다. 이렇게 지수 법칙 씁니다.
됐니? 그죠? 자, 근데 여기가 얼마예요? 4죠. 여기 얼마예요? 3이죠. 그죠? 그럼 두 개 곱하시면 얼마예요? 12의 1제곱 나오겠죠? 그죠? 그럼 2a 플러스 b가 뭐랑 같아요? 1과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요렇게. 됐니? 됐니? 그러면은 요 자리에 써진 2a 플러스 b 자리에다가 내가 1을 대입해도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답은 얼마예요? 2의 1제곱. 답은 2가 될 겁니다. 됐죠? 자, 9번을 보시게 되면 5의 x제곱이 4고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40의 y제곱이 16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랬을 때 문제에서 원하는 게 xy분의 2x-y죠. 잘 봐요 여기. 내가 구해야 되는 게 xy분의 2x 빼기 y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요걸 구해야 되죠. 그치? 근데 얘를 내가 이런 식으로 요렇게 쪼개보면 자 요렇게 쪼개보면 얘는 얼마가 되냐면 y분의 2 빼기 x분의 1이다 라고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지. 예. 여기까지 됐니? 예. 오케이? 예. 네, 자 그럼 잘 보세요. 얘를 계산을 좀 해볼게요. 자 여기서 양변이 y가 있으니까요. 자 y분의 1로 나누면 얘가 이렇게 바뀔 겁니다. y분의 1을 곱해주면 양변. 그치?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16의 y분의 1제곱이 나오는데 이 16의 y분의 1제곱은 결국 4의 y분의 2제곱이랑 같은 거죠. 16은 4의 제곱이니까. 그치? 그럼 얘가 얼마인 거예요? 40. 이렇게 하나 나왔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법으로 해보면 양변을 x분의 1제곱을 하면 x가 될 거고 여기가 x분의 1이 될 겁니다. 됐니? 따라서 4의 x분의 1제곱이 뭐와 같냐면 5와 같다 이렇게까지 써질 겁니다. 자, 근데 내가 원하는 값은 뭐가 되냐면 y분의 2 마이너스 x분의 1이잖아. 그러면은 지수들을 봤더니 y분의 2가 있고 x분의 1이 있죠. 그죠? 그럼 여기에서 이 지수가 빠지게끔 해줘야 되니까 얘를 뭘로 나눠요? 얘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양변.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나오냐면 4에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써줘야지. 4의 y분의 2제곱 나누기 4의 x분의 1제곱을 하면 얘가 4의 지수끼리 묶이면 y분의 2 마이너스 x분의 1의 형태가 될 텐데 40을 5로 나눠준 것과 같은 거니까 얼마가 돼요? 8이다 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됐니? 그럼 잘 봐. 이거 정리해보면 그러면 2에 2 곱하기 y분의 2 마이너스 x분의 1이 2의 뭐와 같아요? 세제곱과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써진 식들이 3과 같은 거지. 그치? 따라서 y분의 2 빼기 x분의 1은 얼마가 되더라? 2분의 3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들으셨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답은 2분의 3이다 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정리하세요. 답은 얼마예요? 13인가요? 네. 2분의 3이니까? 네. 요! 네. 자냐? 됐습니까? 네.
우리가 지금 이제 지수 하고 있잖아요. 지수. 그렇죠? 그 다음에 로그 있죠. 로그. 다음 로그. 다음 주에 이제 로그 진도 나갈 텐데 지수랑 로그는요. 그냥 하나만 말씀드리면 지수랑 로그는요. 수학이 아니에요. 산수예요. 산수. 수학이 아니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수학이야? 뭔가 굉장한 논리적 이걸 가지고 하나요 지금 우리? 아니죠. 굉장히 지루하고 굉장히 재미없는 계산을 하죠. 네. 네. 여러분들 아마 요번에 숙제 그 10페이지 드린 거 10장 드린 거 그거 하시다 보면은 내가 왜 수학을 싫어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깨달음이 많을 겁니다. 이런 것 때문에 싫어합니다. 산수. 굉장히 귀찮아요. 굉장히 그러니까 복잡하다기보다는 막 어렵고 내용 자체가 어렵고 이런 건 아닌데 그러니까 옛날에 여러분들 어렸을 때 학습지 할 때 그 느낌이 딱 들 거예요. 단순 계산인데 쓰기 귀찮고 그런 것들. 저도 뭐 산수를 잘하는 편은 아니지만 근데 어쩌겠어요. 해야죠. 그리고 이거를 지금 이 시기밖에 할 시간이 없습니다. 연산 지금 여러분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계산이 그 연산력이 뒷받침이 돼줘야지 그 연산을 가지고 어떤 이해나 내용에 대한 이해가 들어가는 거죠. 아 지수법칙이 이런 데서 쓰이고 하는구나 이런 것 때문에 로그가 이런 식으로 이용이 되는구나. 기본적인 뒷받침 연산이 안 되면 어떤 예를 들어서 나중에 이과를 가시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로그 함수나 이런 걸 할 때 로그가 왜 덧셈을 해서 그 결과가 그렇게 나오고 계산이 그렇게 나오는지 거기에서는 친절하게 설명을 안 해요. 이제 여러분들이 고2에 넘어가면 고2에 넘어가면 계산은 이렇게 해야 되고 계산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는 것에 대해서 로그나 지수나 이런 거를 혹은 이제 수열도 이제 미적분 원 들어가면 바로 수열에 극한하니까 거기서는 친절하게 설명을 안 해줘요. 여러분들이 이제 겨울방학 때 미적분 1이나 미적분 2를 들어갈 때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수투에서 배웠던 내용을 한 번 더 복습을 하진 않고 세 과정 들어갈 때 왜냐면 몰라. 아니 수열의 극한을 내야 되는데 수열을 몰라. 등차 수열 일반항 구하는 게 뭐예요? 이러고 있고 새해가 밝으면서 머리도 새로워지나 봐요 다들. 새로운 과정에 들어가면서 머리를 리셋하고 들어와요 다들.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수투라는 과목 자체가 지금 특히 뒷단원, 수열, 지수, 로그 이렇게 되는데 수열 같은 경우에 당장 미적원 넘어가면 수열의 극한 배울 거고요. 미적원 첫 단원이에요. 여러분들 내년 중간고사에 이거 볼 겁니다. 수열의 극한이면 급수. 이거 다 수열이 연계가 되는 거예요. 수열을 알아야지만 이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미적원에서. 그 다음에 이과생리 같은 경우에 이제 겨울방학 때 미적분 2 배우시게 되면은 미적분 2의 제일 첫 단원이 뭐냐면 지수로그 함수예요. 지수로그 함수, 지수로그 방부등식, 지수로그 함수의 미분, 뭐 자연로그 뭐 이런 거 등등등등등. 그러면 거기서는요 여러분들한테 지수로그 계산을 할 줄 아는지 모르는지 안 물어본단 말이에요. 당연히 할 줄 안다고 가정을 하고 교과서나 참고서나 이런 거 보시게 되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가요. 근데 나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수로그를 몰라. 잘 못해 계산을. 그러면은 내용 이해도 하기 전에 그냥 연산에서부터 막혀버리니까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재미는 없지만 저도 가르치는 거 재미없어요 사실. 일단은 정말 힘들어요. 내가 계산기가 된 것 같아요 머리가. 연습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기초학일학습 교재의 중요성을 누누이 강조하는 겁니다. 지금 시기 아니면 여러분들 겨울방학 때 만약에 윈터를 듣는 친구들은 아침 7시 반에 와서 저녁 10시까지 하는데 수학만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대학을 수학만 가지고 갑니까? 국어용어는 안 해요? 특히나 여러분들은 영어 절대평가인데 영어 빨리 부랴부랴 해놔야죠 미리미리. 그러니까
막말로 얘기해서 고3 때 영어 붙잡고 있으면 이미 점수 깎이고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한테 그 교육적 측면에서 교육부 측면에서는 여러분들한테 하나의 가능성을 열어준 겁니다. 왜냐하면 경쟁이 무한 경쟁이 아니라 어느 정도 한정된 경쟁이니까. 여러분들 1등급 받기가 왜 어려워요? 내용이 어려워서 어려워요? 아니에요. 경쟁자가 많아서 그래요. 상대평가니까. 전국에 있는 60만 명이랑 예를 들어서 수학은 그렇다 치고 수학은 1등급 받기가 어려운 이유는 어려워서죠. 네, 수학은. 근데 국어로 쳐봅시다. 국어로 쳐서 60만 명 중에 한국말 잘 못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한국어를 못 쓰는 사람 몇 명이나 되겠어요? 다 쓴단 말이에요. 그럼 뭐 국어 능력이 떨어진다? 그럼 공부를 안 해서겠죠. 글을 읽는 능력이 떨어진다라는 거 똑같은 거예요. 수학에서도 연산력이 떨어진다. 국어로 따지면은 글을 잘 못 읽는다랑 똑같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렸을 때 그럼 글 잘 읽은 훈련이나 이런 게 돼 있으려면 뭐가 어렸을 때 그래서 맨날 강조했던 게 뭐예요? 책 읽으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와서 책 읽을 수 있어요? 책 읽는다고 폭발적으로 글 읽는 실력이 늘어날까요? 아니겠죠.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연산을 미리미리 안 해놓으시면 지금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안 해놓으면 내년에 배우는 과목들은 이해가 안 돼요. 아예. 그러니까 수학을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수학을 포기하는 친구들은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그냥 아예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수학과 담 쌓은 친구들은 거의 없어요. 근데 수포자들이 많아지는 이유는요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공부에 뜻이 없는 친구들 말고 공부에 뜻이 있는데 다른 과목은 어느 정도 국어 영어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쿵 저렇쿵 나오는데 수학만 유독 안 나오는 친구들의 가장 큰 공통점은 뭐냐면 연산력이 안 돼요. 내가 보아온 수학 그러니까 국어 영어는 어느 정도 다 잘하고 하는데 수학만 유독 성적이 안 나오는 친구들의 공통점은 연산이 안 돼요. 그럼 그거를 극복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가. 근데 시간은 한정이 되어 있어요. 시간은 사실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건. 그러면 둘 중 하나를 포기해야 돼요. 사실 냉정하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포기라는 단어가 좀 웃기긴 한데 내신에 중점을 두고 할 거냐 아니면 장기적으로 수능에 중점을 하고 둘 거냐. 그러니까 내신 등급은 어느 정도 받아가면서 최대한도로 열심히 받을 수 있는 점수 받아가면서 장기적인 목표는 수능을 보면서 공부를 할 것이냐. 근데 사실 수학에 대한 기초 실력, 특히 연산 이쪽이 약한 친구들은 사실 내신 점수 따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만만치가 않아요. 왜? 계산이 느리거든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했다 잘못했다 이게 아니에요. 그럼 지금부터라도 그거를 빨리 외워가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지금이라. 그래야지만 내후년에 여러분들이 고3이 돼서 수능을 볼 때 뭔가 폭발적인 성적 향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존재하는 거지. 그거가 없으면 사실 5등급에서 1등급으로 치솟은 애들은 기본적인 연산력은 갖추고 있었던 상태에서 이제 수학을 공부하고. 알겠니? 알겠니? 그러니까 조금 지루할 거예요. 굉장히 기말고사 대비가 이번에 특히나 지금 기초확인학습이나 이런 교재들 풀시다 보면 굉장히 지루하고 사실 재미는 없을 겁니다. 옛날에 구몬 밀렸을 때 기분이 들 거예요. 막 부랴부랴 막 하고 괜히 좀 덜 해보겠다고 이제 요일마다 월, 화, 수 이렇게 적어주잖아요. 뭐 요일마다 한 장씩 빼고 막
아니면 대표적인 핑계 없어졌어요. 이러고 지루할 거예요. 근데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적이 오르려면 그걸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성태이 이거야? 열심히 해야지. 웰컴 투 헬. 알겠죠? 유정아? 알겠지? 자, 보겠습니다. A의 2분의 1제곱 더하기 A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을 했더니 얘가 3이 나왔대요. 자, 그랬을 때 A의 1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제곱인데요. 요걸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요걸 이용해서 1제곱 더하기 A의 마이너스 1제곱을 해야 돼요. 근데 여기 있는 숫자들을 좀 봤더니 2분의 1이고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그죠? 그럼 2분의 1을 제곱하면 1이 나온다는 거는 아시죠? 네. 없어질 테니까 곱해지면 얘도 제곱하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얘는 결국 뭘 이용할 거냐면 10번 같은 문제 스타일은 곱셈 공식의 변형 공식을 이용하는 연산이더라라는 겁니다. 곱셈 공식의 변형. 되었습니까? 따라서 얘를 구하려면 얘는 어떻게 써주는 거랑 똑같은 거냐면 이런 공식을 이용하겠다라는 거예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x 플러스 y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xy와 같다. 요 공식을 이용하겠다. 오케이? 네. 했니? 그러면은 얘를 계산해 볼 텐데 a 2분의 1제곱 더하기 a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의 제곱 빼기 2배 a 2분의 1제곱 곱하기 a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이렇게 써지겠죠. 그죠? 그러면은 얘를 계산해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문제에서 3이라고 했고요. 그럼 3제곱일 거고 잘 봐. a의 2분의 1제곱 곱하기 a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인데 요거와 요거가 지금 어떤 관계냐면 얘네 둘은 어떤 관계예요? 역수 관계겠죠. 왜?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뭐는 똑같아요? 절대값은 똑같죠. 그치? 근데 뭐가 달라요? 부호만 다르죠. 그럼 서로 무슨 관계다? 역수 관계다. 그럼 역수의 가장 큰 중요한 성질은 뭐냐면 두 개를 곱했을 때 얼마다? 1이다라는 거죠. 오케이? 따라서 이거 계산해 보면 자 3의 제곱하니까 얼마예요? 9가 되겠죠. 그죠? 마이너스 2 곱하기 얼마? 이게 1이죠. 따라서 다 얼마? 7 이렇게 나오시면 되더라고요. 됐지? 네. 그 다음에 11번. 자, 11번도 마찬가지로 곱셈 공식 변형을 이용하는 건데요. 자,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A의 2분의 1제곱입니다. 자, A의 2분의 1제곱 플러스 A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의 전체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뒤에를 보시게 되면 뒤에가 A의 2분의 1제곱 플러스 A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곱하기 A의 2분의 1제곱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죠? 뭐예요? 뭐예요? 합차죠. 그죠? 합차입니다. 따라서 뒤에 거 해보시게 되면 A의 1제곱 됐니? 제곱하니까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니까 A의 1제곱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1제곱이다 이렇게 써지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앞에 거 정리해볼게요. 앞에 거 요거 앞에 거 정리해보시면 얘는 어떻게 써지냐면 A의 1제곱 더하기 2배의 A의 2분의 1제곱 곱하기 A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 되는 거고 더하기 A의 마이너스 1제곱이다 이렇게 써질 겁니다.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 요 자리에 써지는 게 A의 1제곱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1제곱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정리 좀 해볼게요. 요거는 계산하면 얼마예요?
1이죠? 그죠? 그 다음에 a의 1제곱, a의 1제곱 지워질 거고 마이너스 1제곱 안 지워지네. 쏘리. 안 지워지네. 네. 따라서 이렇게 써주겠네. 그러면 2, 자 요거는 1이니까 2 더하기 2배의 a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써지겠죠. 되었습니까? 네. 따라서 답은 얼마? 4번 나오겠죠. 됐습니까? 4번. 자, 그 다음에 12번 풀어보겠습니다. 12번. 자,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7은 0에 1은 0에 두근을 알파 베타라 할 때 끊어보세요. 자,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1은 0에 두근을 내가 알파 베타라고 해봅시다. 자,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딱 봐도 뭐 해야겠어요? 근과 계수와의 관계. 2차 방정식 나오고 두근이 주어졌죠? 그럼 일단 뭐부터 해? 근과 계수와의 관계부터 일단 써봐. 아닐 수도 있는데 주기 되든 밥이 되든 일단 써봐야지. 두근이 나오면 알파 베타라고 나오면 그러면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더해 보시게 되면 알파 플러스 베타. 자, 두근의 합은 얼마가 돼요? 7이 되겠죠?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7. 그치?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은 얼마가 돼요? 알파 베타는 1 이렇게 써지겠죠. 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나와 있는 게 2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2에 알파 마이너스 1 곱하기 2에 베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럼 이거 두 개를 곱하시면, 자 이거 두 개를 곱하면 2에, 자 이것끼리 뭐 해야 돼요? 더해야죠. 더해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2 이렇게 써주겠다. 됐습니까? 오케이? 됐죠? 아, 알파 플러스 베타 얼마였어요? 7이었죠, 7. 그죠? 따라서 답은 얼마? 2의 5제곱. 얼마? 32. 됐니? 자, 13번. 자, 함수 fx라는 친구가 5의 x제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fx 플러스 2라는 것과 그 다음에 마이너스 fx 플러스냐 빼기냐 플러스 2를 간단히 하면 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자, 그럼 이거 계산 좀 해볼게요. 잘 보세요. 자, 얘는 이제 x 자리에다가 뭘 집어넣는 거냐면 x 플러스 2를 집어넣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5에 뭐가 되냐면 x 플러스 2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써질 겁니다. 되었습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 여기는 5에 뭐가 되냐면 x 플러스 1제곱 이렇게 써지겠죠. 그죠? 자, 그럼 잘 보세요. 얘는 요거를 쪼갤 거야 지금. 요거를 쪼갤 건데 요거랑 요거를 쪼갤 건데 쌤이 한번 해보면 얘는 플러스 2제곱이니까요 25 곱하기 5의 x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여기는 5 곱하기 5의 x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써지겠죠. 되셨습니까? 그러면은 5의 x제곱, 5의 x제곱이 공통 부분이니까 얘가 묶이게 되면 어떻게 된다? 20 곱하기 5의 x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되셨나요? 근데 5의 x제곱이 뭐였어요? fx였죠. 따라서 답은 얼마다? 20 곱하기 fx다 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다. 되었습니까? 네. 자, 마지막 14번 가겠습니다. 자, fx가요 x제곱이고요 gx는 x세제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분자 분모 따로 계산해 볼게요. 분자부터 해볼게. 잘 봐. 분자는 g4죠. g4면은 x자리에 4 집어넣으니까 뭐가 돼요? 4세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그치? 네? 네. 자, 다음에 여기 보세요. 여기 분모인데요. 분모가 조금 특이하게 돼 있죠. 그거 뭐야? 합성 함수죠.
합성 함수. 자, 그럼 해볼게. 잘 봐. F 여기가 F2니까 F2 집어넣으면 얼마야? 4네요. X에다 2 집어넣으면. 그죠? 그럼 F4니까 다시 X 자리에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4의 2제곱. 이렇게 되죠. 됐습니까? 네. 따라서 계산해보면 분모는 뭐가 되냐면 4의 제곱이 되는 거고 분자는 4의 세제곱이 되는 거니까요. 계산하시면 얼마다? 4다 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답이 나오겠죠. 답은 몇 번? 2번이다 라고 체크해 주시면 될 겁니다. 오케이? 되셨어요? 네.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수 없이까지.